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도민고 김은국 교수의 이슈 우리 정치, 우리 사회의 현실, 그리고 그 이면의 이야기들, 또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은 어떤 것인지 해법도 모색해보는 시사도민고 김은국 교수의 이슈 출발합니다. 그동안 좀 적조했습니다. 많이 바쁜 일들 많았고요.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제작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 자, 오늘 9월 9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드디어 정식 임명을 했습니다. 오늘 9월 10일이군요. 죄송합니다. 날짜 감각이 아주 더뎌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징표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조국 법무장관 시대정신 담아 국정의 성공, 또 검찰 개혁을 꼭 이루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방송하고자 합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문제 한 달 동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역사상 전례 없는 118만 건의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수많은 의혹과 흠집내기, 또 야당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조국 법무장관입니다. 그동안 후보자에서 드디어 장관이 됐습니다. 무수한 공격, 야당의 공격, 언론의 여러 가지 의혹 제기, 많은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과연 조국 후보자는 어떤 성과를 냈을까요? 자, 조국 후보자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는 이 서울법대 출신이죠.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또 많은 일을 했습니다. 법무장관 직전에는 대통령 비서실의 민정수석이었고요. 또 한국경찰법학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도 역임했고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사법감시센터에서 일했고요. 그만큼 우리 사회 검찰과 또 사법 문제에 대한 개혁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동아일보가 2010년에 2020년을 빛낼 대한민국 100인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제 내년을 빛낼 대한민국 100인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동아일보가 이를 예감한 듯 2010년에 9년 전에 조국 교수를 대한민국 빛낼 사람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2006년에는 경향신문에서 선정했고 2004년에는 한겨레신문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많은 경력을 가져왔습니다. 1989년부터 90년까지 석사장교로 군 복무를 했는데요. 울산대 법대 교수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산호맹 사건이 연계가 됐습니다. 당시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유린되던 군부독재 시대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을 도왔던 혐의, 학술적인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투옥이 됐고요.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국제 엠네스티 인권을 담당하는 국제 엠네스티에서 양심수로 지정이 되어 왔습니다. 결국은 집행유예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동국대 교수를 거쳐서 2001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을 해왔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리즈 대학교 등에서 방문학자로 연구를 했고요. 미국의 하버드 엔칭 연구소에서도 여러 가지 학문적인 그런 연구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일했고 또 대법원장 지명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도 일했었고요. 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었고 많은 학회에서 일들을 했습니다.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면서 소장파로서 우리 사회의 많은 사법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조국 후보자였고 이제는 법무장관이 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문제들 28일 동안에 끊임없는 논란이 됐고요. 그리고 마침내 9월 6일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주로 논의가 됐던 사항들은 그것이었습니다. 딸인 조모 씨의 논문 일저자 등재 문제가 있었고요. 또 장학금들을 서울대 또 부산대에서 수령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턴 경력을 둘러싼 문제가 있었고요. 가족들이 함께 들어갔던 사모펀드 운용에 있어서 문제점도 제기가 됐습니다. 또 웅동학원 이사로서 아버지가 학교를 사실상 이사장으로서 이끌었던 웅동학원의 이사로서 학교의 여러 가지 역할들, 그 문제에 대한 제기가 있었고요. 또 동양대 표창장을 부인인 정모 교수가 위조했다라는 동양대 총장의 이의 제기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산호맹 사건을 두고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라는 그런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조국 교수 인사청문회를 치렀고요.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은 근거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조국 교수는 알지 못했거나 또는 그렇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서 해명을 했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놓고 얘기가 됐고 또
118만 건에 이르는 많은 보도가 나왔지만 조국 교수가 직접 간여됐거나 또는 불법이라든가 위법을 저지른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문회 마지막 날 저녁 1시간여를 앞두고 검찰에서 부인 정모 교수를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표창장을 위조했다, 사문서 위조라는 혐의를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피의자로서 직접적인 신문도 받지 않고 자기 입장을 밝힐 기회도 없이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은 채 검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전례가 드문 일입니다. 인사청문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됐던 의혹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조국 교수가 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위법이라든가 불법을 했거나 또는 탈법적인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결국은 밝혀지지 않았거나 대부분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대신에 조국 교수의 부인에 관한 문제가 검찰 조사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펴봐야 됩니다. 동양대 표창장 문제는 이 문제를 제기했던 그런 최성해 이사장이 스스로가 박사가 아니면서 그동안 박사인 것처럼 활동하면서 수십 년간 무수한 활동을 해왔고 무수한 표창장, 무수한 상장, 무수한 결제를 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단 최성해 이사장의 해명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자, 이번에 봤던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 문제점들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임명 문제만 놓고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이번 청문회는 정말로 최악의 청문회였습니다. 의원들 간의 기싸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만 이어졌고요. 이 사실을 규명하지도 못했습니다. 후보자에 대해서 큰소리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법사위원장은 후보자가 말할 기회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설명하려고 하면 모든 발언을 끊었고요. 후보자에게 자신의 학교 후배라는 점을 들어서 여러 가지 공고를 하면서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압박 발언을 했습니다. 사회를 봐야 되고 진행을 해야 되는 법사위원장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법조인으로서 판사를 했는지 참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리고 국회의원을 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양식 없는 그런 행태였습니다.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다른 논란도 있었죠. 확인된 사실에 입각한 후보자 검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의원들이 심판관이 되는 것처럼 도덕적인 퉁계를 하고 도덕적인 질타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국회가 그렇게 깨끗하고 그런 제기를 할 정도로 정말 제대로 잘했는지, 후보자를 비판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았지만 과연 그럴 정도로 제대로 했었는지 의문이 가는 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김진태 의원의 행태는 정말 과관이었습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가 자신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청문회장에서 그 서류를 찢어 던졌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앞에 있는 후보자를 모욕한 것뿐만 아니라 이 청문회를 보고 있던 국민들을 우롱하고 모욕했으며 인사청문회 시스템 자체를 정말로 파괴시키는 그런 끔찍한 행위였습니다.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저급한 만행이었고, 그런 저급한 행태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었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그런 목소리들을 국민들은 많이 내고 계십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으로서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김진태 의원의 경우 정말로 인간의 행동으로서 볼 수 없는,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과연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을 맡을 수 있는 건지 정말로 국민들의 엄정한 심판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후보자 앞에서 서류를 찢어버린다. 이것은 어떤 곳에서도 있을 수 없는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이면서 비상식적, 몰상식한 행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반성과 참회가 필요할 텐데 그걸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야당 의원들 재탕 삼탕식으로 이미 보도된 내용을 반복해서 추궁을 했습니다. 답은 제시하지 않은 채, 증거도 내놓지 않은 채 끊임없는 추궁과 질타만을 내놓았습니다. 또 오락가락했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발언에 근거해서 조국 후보자를 끌어내리겠다, 낙마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너무 눈에 보일 정도로 국회의원들의 질문이라든가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저급했습니다. 조악했습니다. 또 정쟁에만 몰두했습니다. 과연 이런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정말로 의심스러웠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일방적으로 조국 후보자만을 편들고 방어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당 의원이라도 비판하고 검증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고 몫입니다. 앞으로 여당과 야당 모두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미국처럼 FBI라든가 국세청이 개인에 관련된 상황들을 미리 점검하고
거기서 걸러진 후보들만이 나중에 인사청문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처럼 무차별적인 공격이 이루어지고 인신 모욕과 함께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무수한 그런 잘못된 행태를 국회의원들이 벌이는 상황에서 모욕받고 망신당하고 그런 후보자들이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보수가 집권하든 진보가 집권하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이번 계기로 반드시 바꿔야 되고요. 인사청문회라는 제도가 그동안 가졌던 고유의 목적, 고위 공직자를 검증하겠다는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검찰개혁은 시대적 소명입니다. 조국 장관은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소신을 가졌고요. 지속적인 사회 분야 개혁에 대해서 그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독재 정권에 저항했습니다. 부정부패 비판했습니다. 특권 권력 행사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젊은 청년층에게 그런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데 대해서 조국 장관 많이 반성했습니다. 스스로 사과도 했습니다.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고 분노했던 젊은 층의 목소리, 조국 장관 반드시 명심하고 했던 약속들 지켜나가야 될 겁니다.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 국정농단에 대한 비판, 이렇게 촛불혁명 정신을 고수해왔던 조국 장관, 그 모습은 기대가 됩니다. 또 학자라든가 청와대 근무를 통해서 쌓았던 검찰 및 법조 분야 개혁에 대한 경험, 지식, 연륜 이런 부분은 높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신뢰하고 있고요. 여권 내부에서 개혁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시대적 소명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적극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장관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이제는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전체적인 장관의 라인업, 전체적인 장관의 내용들이 채워졌습니다. 이제는 실천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조국 장관 적극적으로 실천에 나서야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치적 상황이란 겁니다. 자유한국당, 장외투쟁, 국회 보이콧,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 그리고 무수한 고소고발 끊임없이 이어질 겁니다. 이걸 이기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본 정치를 실천해야 됩니다. 정치의 중심은 국민입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을 갈라놓고 블랙리스트로 편가르고 또 압력을 가하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국민은 철저하게 압력 놓고 말살시켜버리려고 했던 그런 정말 국정농단의 정치는 사라져야 됩니다. 민본 정치가 되어야 됩니다.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탈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은 국민에게 죄송하다. 법무 검찰개혁을 완기라는 것이 그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실천해야 될 겁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해야 되죠. 공수처 설치 반드시 해야 됩니다. 권력으로 군림해온 검찰의 구시대적 관행 타파해야 됩니다. 검찰 앞에 가면 국민은 개미보다도 작은 초라한 존재가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왜 검찰이 그렇게 군림하는 존재가 돼야 됩니까? 왜 그들이 권력이 되어 국정을 좌지우지합니까? 검찰, 국민의 인권과 또 치안, 그 속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또 재판거래라든가 이런 법조 분야의 개혁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다양한 입법들 또 규제 철폐, 시민의 인권과 기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조국 후보자 밤잠을 거르고 정말 밤을 새서라도 이 분야 일을 이뤄내야 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조국 장관 밤잠을 새서라도 이런 국가적 과제들을 반드시 이뤄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 군부 독재에 저항하면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추구한 조국 장관의 삶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검찰개혁 위해서 소신 있게 나서야 됩니다. 그동안 자녀 문제 나왔었습니다. 스스로 불철저했고 아니했다라고 반성을 했습니다. 이제는 온 국민이 이런 공정과 정의 또 민주주의를 누릴 좋은 법치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문 대통령 어려운 정치적 시간에 이제 닥치게 됐습니다. 반대의 목소리, 야당의 거센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치적 대립은 임명하든 하지 않든 예고된 사안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좌고 우면하지 말고 국정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수많은 국내외적 난제가 있습니다. 현실의 위기상황 극복해야 됩니다. 거침없는 개혁,
혁신 나서야 합니다. 그동안 국정 운영에 대해서 실망해온 국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리더십,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동안의 많은 비판 속에서 친문 중심의 정치, 다시 말해서 여권 내부에서도 사실상 친문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졌다는 비판, 분명하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제는 중도 보수층까지 포괄하는 국민통합의 정치를 해주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런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반드시 달성해야 될 핵심 국정 과제를, 국정 의제, 국정 과제를 줄여야 됩니다. 5가지에서 10가지 정도로 핵심적인 과제를 줄이고 이를 입법 어젠다로 만들어서 반드시 성취해내야 되고, 그 과정에서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정부가 꼭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낼 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있을 겁니다. 국민 편에서 헌신해야 됩니다. 국정농단 세력, 부정부패 세력, 친일파 세력 계속해서 발목 잡을 겁니다. 저급한 과거형의 적폐 정치 세력 극복해야 됩니다. 성공하는 민주주의와 정의의 그런 촛불 정부를 실천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총리, 또 여러 장관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집권 여당, 그리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면서 애국적인 정당, 그런 야당까지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촛불혁명을 통해서 집권했던 촛불정부입니다. 역사적 책무이자 과제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밤잠 거르고 거침없이 헌신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해주길 기대합니다. 과실은 국민의 것이 돼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아니라 국민에게 과실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주기를 당부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초심불망, 처음 맺었던 그 마음을 잊지 말라. 느슨해진 것을 다시 고치고 개혁하라는 초심불망의 정신을 기억해야 되고요. 해현경장, 검은고의 줄을 바꿔매다. 느슨해진 것을 다시 고치고 개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현경장과 초심불망의 정신을 가져야 될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용했던 시문 시인의 그날이 오면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왜냐? 그만큼 우리가 바라는 살기 좋은 나라, 국정농단과 적폐에서 벗어나서 민주주의가, 정의가 실천되는 그런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면 심훈,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을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오면, 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그런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나라, 국민이 권력을 갖고 동시에 권리를 행사하는 민주국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이명박 박근혜 국정농단 정권, 그 당시 민주주의 사라졌었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주의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혁해야 합니다. 프리에각 한 말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우리의 운명은 개척하는 데 있다. 각각 사회에 있어서는 그 하나 위의 것으로 진부하지 않고는 못 배긴다. 콜럼버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남이 하는 것을 보고 모방하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먼저 개혁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앙드레 지드 1947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좁은 문이라든가 배덕자, 이런 뛰어난 작품으로 우리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앙드레 지드의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앙드레 지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조해야 할 것은 세계뿐 아니라 인간이다. 그 새로운 인간은 어디서 나타날 것인가? 그것은 결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친구여, 그것은
자네의 자신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깨달으라. 문재인 정부 외부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개혁하고 성찰하며 그 내용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앙드레 지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탐복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힘과 젊음을 믿으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가 하기 나름이라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말하는 법을 배우라. 우리가 가진 잠재력,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가졌던 대한민국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월드컵도 만들어냈고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전 세계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사회 빛나는 업적을 이뤘습니다. 우리 잠재력 믿고 자부심 갖고 개조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시대의 소명인 검찰개혁, 사법개혁 꼭 이루어주길 기대합니다. 국민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국 법무장관 정말 어려운 험난한 줄령을 넘어서 이제 일하는 자리에 돌아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정말로 촛불혁명이 제시했던 개혁을 이루고 민주주의와 정의가 살아넘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정농단과 부패로 온 나라를 절망으로 이끌었던 이명박 박근혜 9년, 이제는 청산하고 빠르게 그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민생 힘쓰고 경제 활력 만들고 정치개혁하고 법조개혁하고 사법개혁하고 국민들이 행복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일 겁니다. 그 꽃을 활짝 피워주길 기대합니다. 시사도민고 김홍국 교수의 이슈 여러분과 함께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추석 명절도 보내고 또 즐거운 많은 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